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깊은 산골에 이름 있는 명문가에서 시집온 절세미인 송화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화마님은 마음씨가 곱고 인자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고 위로해 주곤 했죠. 그런 마님을 동네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송화마님의 삶에 어둠이 들이오기 시작했죠. 서방 충섭이 기방에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려 밤마다 웃고 떠드는 사이 마님은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기방에 있을 시간이건만 서방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송화마님은 서방이 기방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는 모습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하여 정성껏 음식을 차려 안방으로 들어갔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기생초연이가 자신의 방에서 떡하니 서방 옆에 앉아 속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화마님은 정성스럽게 차려온 밥상을 내려놓고 서방한테 말을 했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안방까지 기생을 드렸다는 말입니까? 서방 충섭은 어디에서 술을 하고 왔는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기생초연이한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이 하는 일에 여편네가 토를 타는 것이냐? 밥맛 떨어지게. 그러니 썩 나가거라. 제가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어찌 저를 이리 멀리하시려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럼 똑똑히 들어라. 너는 애교도 없고 투박해서 이제 실증이 났다. 헌데 초연이는 어떠하냐? 야들야들하고 애교가 넘치지 않느냐? 나는 더 이상 너 같은 목석과는 살 수 없다. 나가든지 아니면 종처럼 살든지 내가 알아서 해라. 송화마님은 혼인을 하여 정성껏 서방을 섬기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도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서방의 냉정한 말에 송화마님의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결국 마님은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별채로 조용히 거처를 옮겼습니다. 송화마님은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서방이 했던 말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떨어진 안방에서 서방과 초연이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송화마님은 차마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려 귀를 막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서방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눈물 속에서 울다 지친 송화마님은 결국 싸늘한 방바닥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화마님은 잠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헌데 서방과 초연이가 송화마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여인과 사셨으니 참으로 답답하셨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우리 초연이 밖에 없구나. 송화마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어제 밤새 흘린 눈물도 부족했는지 송화마님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가고 있었죠. 이제 알아들었으면 어서 나가라는 말이다. 내가 내쫓아야 나가겠다는 것이야? 서방은 작은 보따리 하나 송화마님한테 쥐어주고는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큰 대문은 큰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답니다. 마음씨 착한 송화마님의 마음에 증오와 배신이 크게 자리 잡았죠. 하여 송화마님은 결국 종이처럼 찢긴 마음을 안고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나 친정이라던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사,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것이냐?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더냐? 아버지 오시기 전에 어서 가거라.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주면서 말했죠. 이 정도면 작은 집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가거라. 송화마님의 어머니는 쫓겨난 딸의 등을 떠밀며 가라고 했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애려왔습니다.
송아마님의 아버지는 가문의 먹칠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참지 않았으니까요. 그리하여 마님은 서방과 부모한테 외면당하고 아주 먼 산골 마을에 허름한 초가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헌데 귀하게 성장한 송아마님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장작 패는 것부터 불 피우는 것, 그리고 밥하는 것까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은 모든 것이 귀찮아 그대로 찬 방바닥에 누워 잤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님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님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옆집 초가집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을 보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덕구와 덕구어멈이었답니다. 저 집 옆편네는 이슬만 먹고 사는지 굴뚝에 연기 한 번이 나오지 않는구먼. 어머니는 남의 집일이 그리도 궁금하나요? 이슬만 먹어도 배가 부르나 봅니다. 이놈아, 이슬만 먹는다고 해서 똥이 나오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한디. 냅둬요. 배가 고프면 밥해서 먹겠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한편 송아는 잠을 자고 일어나니 배가 고픈지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답니다. 큰일이네. 쌀은 있는데 밥을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옆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다. 헌데 숫기가 없는 마님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죠. 하여 옆집을 오간 것만 수십 번. 해가 저물어가고 다른 집의 굴뚝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송아마님은 덕분에 집담에 숨어 마당을 기웃거렸죠. 웜에 아까부터 거북이처럼 얼굴이 보였다. 들어갔다 하는구먼. 덕구는 장작을 패다가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이지 송아마님이 담에 숨어 얼굴만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덕구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피식 웃었습니다. 덕구어멈은 송아마님이 언제쯤 도움을 청할지 지켜보고 있었죠. 헌데 덕구어멈은 한숨만 푹푹 쉬며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답니다. 웜에 답답하구먼. 저 옆편네 저러는 동안 남들은 밥 다 먹고 자빠져 자고도 남겠네. 그려. 덕구어멈은 더 기다리다가는 화병이 생길 것 같아 먼저 말을 했습니다. 아까부터 담에 숨어있는 마님? 필요한 것이 있어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먹어야 하는데 땔감도 없고 불도 없다고요? 송아마님은 자신이 하려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하니 너무 놀랐던 거죠. 하여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덕구야, 뭐하냐? 어여, 해드리고 거라. 네 어미 이러다 숨 넘어갈 것 같아야. 엄니도 그 급한 성질 좀 바꾸야 할 것 같아요. 덕구는 땔감과 불씨를 챙겨 송아마님 집으로 갔습니다. 덕구는 솥단지 안을 보니 씻어 놓은 쌀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씻어 놓은 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안하오. 쌀을 씻어 본 적이 없소이다. 덕구는 송아마님을 찬찬히 바라보았죠. 그리고는 묵묵하게 쌀을 들고 뒷마당 우물로 가서는 쌀 씻는 것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송아마님은 밥을 하려면 알아야 했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답니다. 자, 소태쌀을 넣고 손등에 물이 이 정도 오면 물량이 맞는 것이요. 송아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덕구는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이리 늦게 온 것이야? 아주 살림을 차린 줄 알았구먼. 엄니도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귀하게 자란 마님인 듯하네요. 그러면 다 알려줘야 하는 것이요? 지금은 밥만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가르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먼. 어머니, 가서 오지랖 피우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밥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나는 아들이라도 있지만 저 마님은 혼자 살아야 하는데 여인 혼자 쉬운 일은 아니지. 덕구는 어머니가 그리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표정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하여 덕구어멈은 하루에도 여러 번 송아마님을 데리고 다니며 알려주기 바빴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나니 제법 뗄감도 밥도 반찬도 만드는데 무리가 없었죠. 정말 고맙소. 덕구 어멈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구려. 마님이 무슨 사연으로 여기 홀로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먹고 살려고 바삐 움직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구먼요. 그러니 급할 것이 한 개도 없지요. 항상 마음 편안히 하셔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소. 정말이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수가 끝이 나고 바람이 차가운 초겨울이 되었죠. 마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사실 건가요? 송아마님은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넋을 놓고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예상했다라는 듯이 짧은 한숨을 쉬었죠. 마님이 가지고 계신 폐물이 다 떨어지면 무엇으로 쌀을 사고 반찬을 살 것이요? 송아마님은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오? 집신 만드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소. 우선 집신을 만들어 장터에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양반인 내가 그 천한 일을 하라는 말이오? 덕구는 송아마님의 말을 듣고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천한 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다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미안하오. 아직도 내가 양반이라 착각하고 있나 보. 좋소.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덕구는 마님한테 집신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헌데 고운 손에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그런 송아마님의 손을 보니 덕구의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소이다. 손이 너무 아프오. 하여 덕구는 송아마님의 손을 잡고 피를 닦아주며 말했죠. 나한테 시집 오겠소. 배불리 밥 먹여주고 등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어. 송아마님은 생각지도 못한 덕구의 말에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덕구는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마님이 살았던 것처럼 사시려면 이 아픔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송아마님은 더 이상 불평도 없이 천천히 집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덕구는 송아마님의 자그마한 고운 손이 상처로 가득하여 가슴이 아팠답니다. 이렇게 독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 혼자 살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독하게 한다고 너무 싫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소만. 덕구는 내심 송아마님한테 미움을 받는 것은 싫었습니다. 허나 자신이 독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송아마님이 혼자 살아가는데 힘이 들 것이 분명했기에 쓰린 가슴을 다잡고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송아마님의 집신 만드는 솜씨는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집신에는 또 하나의 끈을 넣어 집신이 커도 벗어지지 않게 만들었으며 여인의 집신은 여인의 발이 작게 보이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었고 사내들 집신은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든 집신은 장터에서 인기가 많아 가지고 간 집신은 노을이 지기 전에 다 팔렸으며 집신을 못 산 사람들은 주문을 해놓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송아마님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허나 송아마님은 지금 버는 돈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하여 잠을 줄여가며 일을 했답니다. 마님이 무언가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송아마님은 손을 멈추고 덕구어멈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사람이어요. 사람은 일도 하지만 내일을 위해 잠도 자야 하지요. 하물며 소한테도 내일을 위해 쉬게 해주는데 마님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일만 하잖아요. 그러다 쓰러지면 돈이 많이 있어도 무엇하겠어요. 송아마님은 덕구어멈의 말을 듣고는 손에서 집신을 놓고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잤답니다. 웜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니, 왜 이리 마님 몸을 혹사시키는지 모르겠네. 덕구어멈은 힘겹게 자고 있는 송아마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아마님은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죠. 부인, 내가 왔소. 내 목소리도 잊은 것이요?
송화마님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자신을 내쫓은 서방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화마님은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어 서방 충섭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나요? 당신이 집신을 잘 만든다고 알려줘. 모르는 사람들이 없소이다. 송화마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충섭을 쳐다보았답니다. 사실 당신을 내보내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시오? 며칠 후에 당신을 찾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도리가 없었소. 송화마님은 서방 충섭이가 자신을 찾았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충섭은 구구절절 자신이 잘 못한 것에 대해 늘어놓았죠. 내가 미쳤나 보오. 그 기생년이 나를 홀린 것이오. 지금은 정신을 차렸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지난 날을 반성하니 우리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떻겠소? 송화마님은 다시 시작하자는 충섭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버려놓고 지금 와서 다시 시작을 하다니요. 저는 싫습니다. 충섭이는 송화마님의 완강한 반응에 내심기가 죽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죽상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난 지난날 내가 용서가 되지 않소.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전에 못한 것들을 다 해줄 생각을 했을 뿐이오. 내가 미안하오.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염치로. 충섭이는 뒤돌아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송화마님은 기가 팍 죽은 어깨를 하고 돌아서는 충섭의 뒷모습이 안 돼 보이기도 했고 한편으로 충섭이가 정신 차렸다는 말에 다시 살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난 당신을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확신을 줄 수 있게 해주시오. 부인, 고맙소.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니오. 내가 부인한테 믿음을 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오. 내가 앞으로 잘하리다. 충섭은 기분이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길을 나섰습니다. 송화마님은 멀어져가는 충섭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함께 웃고 사랑하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충섭이는 참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작은 일에도 환히 웃으며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이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답니다. 밤이 되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부인만을 향해 있었고 그 미소만으로도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죠. 그때는 사랑이 삶의 중심이었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부터인가 충섭은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는 밖에서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고 마님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날은 어쩐지 마음이 불안하여 송화마님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 어귀에 길게 드리워질 무렵 송화마님은 익숙한 뒷모습 하나의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저만치 앞 충섭이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한복자락을 가볍게 흔들며 걷는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얼굴은 송화마님도 익히 알고 있는 기방의 초연이었던 거죠. 초연은 충섭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고 들뜬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충섭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초연의 머리카락을 정겹게 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기류가 흘렀죠. 그 모습을 본 송화마님의 눈은 점점 커졌고 마님은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마음속에서 부정하고 싶던 의심이 눈앞의 현실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충섭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초연과 함께 골목을 돌아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선 채 송화마님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살며시 흔들리고 그 떨림 속에서 마님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답니다. 세상이 소리 없이 부서지는 듯한 그 순간 마님은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저 계집이 순진한 서방을 유혹했겠지. 저런 곳에 있는 여인들이야. 그런 일쯤이야 익숙하지 않겠어?
마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슬픔을 억누르며 자신을 그렇게 위로해 보았습니다. 충섭이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이 믿어온 사람이라고, 어쩌면 지금도 흔들리는 마음 한구석에 자신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한 가닥 남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마님에겐 혼인을 하며 가슴에 품었던 소담한 꿈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식들을 하나둘 다 혼인시키고 나이가 들어서는 늙은 서방과 손을 잡고 동네 길을 걸으며 산책하는 거였죠. 따뜻한 햇살 아래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웃는 평범하지만 평온한 하루하루가 마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다시 붙들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들자 마님은 그 꿈을 완전히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며칠 동안 마님의 머릿속은 온통 충섭과 초연의 모습 그리고 흩어진 꿈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괴로웠지만 마님은 충섭을 미워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렸을 뿐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남은 삶을 지탱해 줄 마지막 희망 같았으니까요. 그날 늦은 저녁, 마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제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며칠 전에 서방 충섭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마님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한 번 속인 사람은 두 번, 세 번 속이는 것은 쉽습니다. 헌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다니요. 절대 믿으면 아니 됩니다. 송하마님은 무조건 믿지 말라는 덕구가 야속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요. 그러니 덕구는 신경 쓰지 마시오. 그동안 모든 것을 덕구와 상의한 송하마님이 저렇게 선을 긋고 화를 내니 덕구는 송하마님이 그리 야속할 수가 없었죠. 하여 더는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덕구 눈에는 송하마님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하고 착한 송하마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 맘 같다고 생각하는 듯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 머리에는 주판이 하나씩 있다라는 것을 송하마님은 몰랐던 거죠. 하여 덕구는 송하마님의 머리에 있는 환상을 확실하게 깨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의 계략을 펼쳤습니다. 덕구는 송하마님을 데리고 작은 호수가 아름다운 곳에 갔답니다. 이곳에 왜 온 것이요? 사람이 매일 일만 하며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좋은 것이요. 그리고 이곳에 한 사람을 초대했지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요. 허나 오늘 잘 알게 될 것이요. 송하마님은 시선을 돌려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습니다. 호수에서 두 여인이 작은 돛단배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하마님은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돛단배를 보니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서방과 다시 시작을 하면 이곳에 와서 돛단배를 꼭 타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돛단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돛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송하마님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늘게 눈을 뜨고 돛단배에 있는 산의 얼굴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죠.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 돛단배 위의 연인은 바로 서방 충섭과 기생 초연이었던 거죠. 초연아, 조금만 기다리고 있거라. 전에 너한테 해준 것처럼 호강을 시켜줄 테니 전 부인이 아주 부자가 되었더구나. 오늘 가서 조금만 유혹을 하면 순진한 사람이라 바로 넘어올 것이다. 그리 되면 나 버리는 것 아니에요? 너는 내 영원한 부인이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충섭은 이상하게 뒤통수가 찌릿했던 거죠. 하여 머리를 돌려 뒤를 보니 송하마님이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다, 부인. 내 말은 다 오해요. 가지 마시오. 충섭은 배 위에서 허우적거리다 그만 초연과 함께 연못에 풍덩 빠졌답니다. 부인, 내 얘기를 듣고 가시오. 그럼 내 배의 아이는 어찌하라고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 아기는 잘 키워야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초연아, 왜요? 충섭이는 초연이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준 돈들 다 쓰지는 않았겠지?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초연아, 소리치지 말거라. 뱃속에 있는 아기가 놀라면 어찌하려고 하느냐? 혹시나 하고 물어본 것이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생쥐 모습을 하고는 티가태각하는 모습에 정신없이 웃었습니다. 덕구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는 송화마님의 슬픈 그림자를 따라 쫓아갔죠. 얼마나 걸었을까?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리 하신 겁니까? 송화마님의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덕구는 충섭이 어떤 자인지 확인만 시켜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송화마님이 이렇게 상처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이제 나한테는 작은 꿈조차도 사라졌습니다. 그 작은 꿈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끝났소이다. 덕구는 송화마님의 소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삶의 끝이 그리 쉽게 오는 줄 아시오. 그리고 마님의 작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꿈 저하고 하면 아니 되는 겁니까? 송화마님은 덕구의 말에 고개를 들어 덕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오?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말이오. 그 작은 꿈이 무엇인지는 알고 말하시는 건가요? 무엇이든 내가 해주겠어. 송화마님은 어이없다는 미소를 짓고는 말했습니다. 덕구는 나한테 많은 것을 해주었으면서 또 무언가를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이요. 난 그것이 좋소. 그러니 그 작은 꿈도 말해보시오. 내가 같이 해줄 테니. 자녀들을 다 혼인시킨 후 늙은 서방과 손을 잡고 상가들을 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준다니. 덕구는 걷는 것을 멈추고 송화마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나와 함께 하시오. 네? 덕구 어멈한테 혼이 나려고 하는 것이요? 절대 말을 하지 마시오. 소방맞은 여인이 며느리가 된다면 누가 좋아라 할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소? 난 지금처럼 덕구 어멈하고 잘 지내고 싶소이다. 그럼 알겠소. 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송화마님은 덕구의 표정을 보니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서방 충섭이는 덕구한테 찾아갔습니다. 내 놈이 일부러 나한테 호수에서 돛담배를 타게 만들었구나. 아이고, 나리가 기생을 데리고 올 줄은 저도 몰랐지요. 마님하고 잘해본다고 하셔서 마님하고 나리하고 재회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그 돛담배에 기생년을 태울 줄이야. 이놈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덕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충섭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송화마님이 덕구 어멈과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송화마님의 단호한 표정은 살얼음처럼 차갑게 보였습니다. 서방 충섭이도 부인의 차가운 얼굴에 눈치를 보며 말했죠. 부인, 오해이다. 그날은 그 초연이가 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태워준 것뿐이요. 그건 우연이란 말이오.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바보로 보이나 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어른들 말씀이 딱 당신을 두고 하는 말 같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덕구 어멈은 옆에서 듣다가 충섭이 누구인지 직감하고는 말했답니다. 우리 마님 잘 하신다. 맞구먼요. 사람을 고쳐 쓰진 왜 고쳐 써요? 새 것도 많은 디요. 너는 누구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냐? 연병. 우리 집에는 꽃이 환하게 폈는데 나리 집에는 불이 나서 어쩌요? 어서 가셔서 부지런히 불을 끄셔야지요. 충섭은 약이 바짝 올라 투덜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구 어멈은 부엌에서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나와서 충섭이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시원하게 뿌렸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저는 더 이상 어미 노릇은 못하겠구먼요. 도련님, 저 말리지 말아요. 우리 도련님이 어디가 어때서 송화마님은 자꾸 퇴자를 놓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디요? 덕구의 아버지는 왕이 바뀌면서 희생양으로 유배가 되었죠. 하여 아들 덕구를 노비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덕구 어멈한테 부탁하여 아들로 키우게 되었던 거죠.
알았으니 그만 씩씩거리게. 자네가 그리하면 송화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덕구 어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네는 모를 것이야. 오늘 이 사실을 다 알리기 전에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자라는 것이야? 그거야, 나는 모르지요. 그거야, 도련님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덕구 어멈은 덕구의 방을 자물쇠로 잠그고는 열쇠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덕구는 어리둥절하여 한참을 마당에 서 있다가 송화마님 집으로 갔죠. 주무시고 있어. 이 밤에 무슨 일이요? 할 말이 있어. 송화마님은 방에서 나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난 말이요. 평민이 아니요. 내 이름은 김유빈이요. 송화마님은 생각지도 못한 덕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덕구를 쳐다보았죠. 아버지께서 지금 유배 중이요. 나라의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희생양이 되셨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소. 하여 난 노비 신세를 피하기 위해 덕구 어멈의 아들로 살고 있어이다. 그러니 송화의 작은 꿈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어. 송화마님은 덕구의 신분을 알게 되어 놀랍기도 했고 한결같은 덕구의 마음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덕구 어멈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오늘 도련님 잘 방이 없구먼요. 그러니 이 추운 날 입 돌아가게 밖에다 재우지 마시고 따뜻한 방에서 재워주셔요. 두 사람은 덕구 어멈의 말에 온몸은 경직이 되어 앞만 보고 있었답니다. 귀한 도련님을 입 돌아가게 하면 아니 되지요.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덕구는 슬금슬금 방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몸의 대화만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덕구 어멈은 아침 일찍 덕구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말했답니다. 얼굴이 돌아간 것 없이 멀쩡한 것을 보니 방에서 재워졌나 보네요. 덕구 어멈 너무 놀리지 마시게. 도련님, 놀리는 재미로 사는데 어떻게 해요? 송화마님은 두 사람의 티각태각하는 모습에 너무 행복하여 한박 웃음이 저절로 지어졌답니다. 그리하여 송화마님과 덕구는 밤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설정송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눈 덮인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시련 속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삶은 결국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빛을 남깁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그 조용한 인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 하네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